아, 이거 좀만 더 컸으면. 좀만 더 컸으면. 아, 이거 좀 더 컸으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냥 아예 벽 전체를 화면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더 이상 좀 더의 걱정은 없다. 스크린에서 23cm만 떨어져 있어도 무려 100인치 화면이 구현 가능하다는 뷰소닉에서 나온 초단초점 4K 빔 프로젝터, 이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 이렇게 생긴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같이 들어있는 리모콘, A3 사이즈 건전지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조명을 꺼보니까 리모컨에서 LED도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본체가 꽤 묵직하구나 이게.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내 벽면을 꽉 채울 수가 있겠지? 기본적인 모양은 벽면에서 보면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쪽 옆면은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있는 두 군데 부분은 우퍼라고 해요. 이쪽에 USB 포트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있는데, 방금 전에 그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쪽에 있는 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우퍼 2개 밑에 내장돼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총 50W 출력의 사운드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오케이, 일단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은 제가 이쪽에 놨는데, 원래 사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쪽에다가 옮겨놓은 상태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먼저 장점, 단점부터 4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단점 2가지. 리모컨 수신 감도가 이렇게 똑바로 맞춰야만 동작을 하고,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동작을 하네요. 수신 감도가 나빠요.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자체 OS가 별로. 그 다음 장점 2가지는 스크린이랑 23cm만 떨어져도 100인치 화면이 구현되는 화면 굿.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하만카돈 스피커 사운드 굿. 왜 그러한 장점 단점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저랑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죠. 켜보면 오, 사운드는 좋아요 진짜. 지금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지금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20cm 떨어뜨려 놓은 건데, 이게 지금 80인치 화면을 단초점 렌즈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리모컨 수신 각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를 조금만 올려도 네, 여기서부터 인식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내장 OS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카메라에 안 담겨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보인다. 이쪽에 앱 센터 있죠.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앱 스토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제가 내장 OS가 별로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른쪽에 뜨는 이 앱들이 이 앱 스토어에서 지원하는 모든 앱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내려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앱스토어에서 지원하는 모든 앱이에요. 이 트위치가 지원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 설치가 돼서 오픈 실행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이 상태로는 리모컨으로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게 이쪽 여기 보면은 USB 단자 있고, 우선 키보드 마우스 가져와서 수신기 여기에 끼우고, 키보드 마우스 이거를 연결하니까 지금 이쪽에 보면 포인터 보이죠? 로그인 누르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이게 중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앱들로 어떻게든 설치를 해가지고 이 키보드 마우스 한글이랑 영어를 어떻게 입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본 앱으로는 어떻게 세팅을 해도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FAT32로 포맷을 한 USB 안에다가 G보드, 키보드 어플이랑 트위치 APK 파일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여기서 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 자체 OS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그게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기본 설정 쪽에 들어가 보면 프로젝터 투사 메뉴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좌우 반전, 그리고 상하 반전까지, 그리고 키스톤 사용을 하면 4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밑에 뒤틀림 메뉴는
평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굴곡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렇게 빨간 점 보이죠? 이거를 움직여서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의 부분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밑에는 눈 보호 기능이라고 있죠. 혹시나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이쪽 근처에다가 눈을 대면은 눈이 나빠질 거니까 이렇게 살짝만 왔다 갔다 해도 눈 보호 기능으로 이게 빛을 차단시켜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리고 고급 설정 쪽에 들어가 보면 나머지 밑에는 전원 관련된 옵션들, 내장되어 있는 하만카돈 스피커를 사용해서 영화, 음악 또는 사용자 직접 이렇게 튜닝도 가능하고요. 광원 레벨 표준으로 해놨을 때 대략 195W 정도를 먹고 있고, 절전으로 했을 때는 156W 정도를 먹고, 전체 최대로 했을 때는 240W 정도를 먹고 있네요. 내장 앱스토어는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식했는지 내장 앱스토어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는 이 호메틱스 박스큐, 이거 안드로이드 TV OS가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은품으로 같이 줍니다. 이게 호메틱스 박스큐 본체, 박스 안에 아답터랑 HDMI 케이블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리모컨도 같이 들어가 있고,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호메틱스 박스큐, 이거를 HDMI 쪽에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들이 대부분 다 있다. 쿠팡 플레이, 티빙, 왓챠, 디즈니, 애플 TV, 제가 중요시하는 트위치까지 자체 OS 보다가 이거 호메틱스 박스큐 안드로이드 TV OS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그렇다면 기본 OS는 뭐 별로였긴 했지만 일단은 제 패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게, 저는 주로 PC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대화면 4K 60프레임? 게임을 어떻게 참냐고. 물론 이 빔 프로젝트로 PVP 게임을 뭐 경쟁전을 한다거나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인풋렉이에요. 인풋렉. 메인 컴퓨터 DP 단자에 벤큐 EX3210U 모니터 물려놨고, 그리고 HDMI 2.0 케이블 길게 물려서 빔 프로젝터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지금 듀얼 모니터로 복제 모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벤큐 EX3210U도 60Hz로 맞춰놓고, 그리고 뷰소닉 빔 프로젝터로 4K 60프레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모니터와 인풋렉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 화면에 스톱워치를 띄워놓고 240프레임 고속 촬영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둘 다 4K 60Hz 상태에서 모니터에서 10초가 될 때 화면을 멈춰봤는데요. 프로젝터랑 0.14초 인풋렉 차이가 있어요. 실시간 FPS, PVP 게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 PVE 게임 위주로 인풋렉 적응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야 플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제 진짜 사용을 하러 가볼까요? 이쪽 벽면의 가로 사이즈는 2m 70cm, 제가 준비한 선반의 높이는 약 43cm 이렇게다가 놓고, 빔 프로젝터는 벽이랑 약 30cm 이 정도 딱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불을 끄고, 스크린이랑 30cm 딱 띄워놓으니까 이게 가로 사이즈가 2m 70인데 옆에 10cm 그리고 옆에 10cm 딱 남기고서 가로 사이즈 2m 50짜리 화면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거거든. 며칠간 계속 쓴 화면인데 진짜 봐도 적응이 안 되네요. 와. 카메라 한눈에 다 안 들어와. 와.